자, 앞부분에 시장 얘기를 굉장히 짧게 한 이유가 여기 오늘 강의에서 좀 시장 얘기를 길게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남겨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오늘부터 조정의 시작인가? 아닌가? 오늘은 좀 단순 조정으로 끝나고 다시 시장이 고점을 갱신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이 단순 조정이다라고 하면은 오늘이 기회인 것 같고, 혹은 내일까지 좀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시장이 내일 빠지면 내일 기회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오늘 내용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항상 이제 우리가 시장 지수, 국내 증시를 체크하기 전에 먼저 미증시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죠. 자, 미증시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미중 협상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 이후로 정말 갭상승하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갭상승, 보통 이게 나스닥 보면은 갭자리를 메꾸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최근에 나스닥이 생각보다 큰 갭자리를 하나 만들고 올라갔어요. 18,000부터 18,000, 이 저항, 일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18,000포인트까지는 기술적 반등 나와요. 이제 거기서가 관건이에요 라고 했죠. 이 18,000포인트를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지수가 횡보하거나 우양 다시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우상향 아니면 횡보, 이렇게 방향성이 나뉜다라고 하면서 그때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게 이제 제 방송이나 글 열심히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엔비디아 115불, 여기가 추세 바꾸는 자리, 테슬라 275불, 테슬라가 275불 위에서 1, 2거래일 버티면 테슬라 위로 친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실제로 이제 엔비디아 차트 보면은 자, 115불 위에서 버티고, 제가 이제 이 115불 오기 전부터 얘기를 했었죠. 이 엔비디아가 추세가 바뀌고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115불에서 이 거래일 안착해야 된다고요. 자, 엔비디아 이 거래일 안착하고 지금 이렇게 올라갔고,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275불 말했죠. 275불 안착하고 위로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자,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술주들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나스닥이 상승한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나스닥이 올라감에 있어서 차트를 보시면 일본 갭자리가 아니라 이게 지금 주봉 갭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차트를 한번 쭉 돌려서 봐보시면 나스닥에 주봉 갭자리가 있는데 안 메꾼 적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셔도 돼요. 뭐 이 많은 봉 중에 있을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주봉 갭자리는 만들어지기 힘든 갭자리이기도 하고요. 안 메꾼 적이 없어요. 물론 안 메꿀 수도 절대 안 메꾼다 이렇게 말 못하겠죠. 그런데 근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메꾼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안 메꿀까? 라고 생각하면 확률적으로만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자리를 메꾸는 나스닥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의 문제인 거죠. 즉 여기서 나스닥이 위로 더 올라가서 이 아랫갭 자리를 메꾸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당장 다음 주부터 아랫갭 자리를 메꿔서 주봉상 60일선을 딛고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나스닥 같은 경우는 게다가 또 심지어 일봉상 RSI 지표 과매수 구간에 들어갔거든요. 과매수 구간에 들어간 상태로 지금 현재 추가적인 이슈가 나올 만한 게, 호재성 이슈가 나올 만한 게 없어요. 자, 이걸 알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어제 그리고 그 전날 테슬라랑 엔비디아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은 테슬라 엔비디아가 지금 강세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엔비디아 테슬라가 움직인 건 사우디 쪽에 대한 개별 이슈로 움직였지 나스닥 전체의 기술주라던가 투자 심리가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어제 나스닥이 상승을 한 것도, 그 전날 나스닥이 상승을 한 것도 실질적으로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엄청 강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테슬라랑 엔비디아가 자기들 추세 바뀌었다고 개별 호재 띄우면서 그냥 올린 거라서, 엔비디아 테슬라 지금 이쪽이 무너지면 나스닥 같은 경우도 되게 쉽게 18,000포인트 정도까지 무너질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밀렸다 반등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스닥이 240선까지만 밀려도 마이너스 한 4, 5% 되거든요. 그럼 나스닥이 마이너스 4, 5% 빠지는데 과연 우리 국내 증시가 이 박스권 상단을 뚫고 지금 이 자리를 뚫고 일단 2650포인트, 2670포인트 이 자리가 일전의 박스권 상단 자리이기도 하고 볼린저 밴드 상단 저항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미증시가 진짜 좋던가, 아니면 국내 증시 엄청난 호재가 뜨든가, 아니면 정말 삼성전자에 말도 안 되는 호재가 뜨면서 삼성전자를 주축으로 특정 우량주가 멱살 잡고 올리던가,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야 이 자리를 한 번에 돌파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면 나스닥이 만약에 5%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과연 국내 증시는 뭐 이렇게 귀엽게 내일 하루 더 빠진다고 해서 이렇게 귀엽게 찍고 바로 반등할 수 있을까요? 고점 깰 수 있을까? 아닐 거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650포인트 이 자리를 내일 다음 주 월화 정도 안에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왜 다음 주 월화까지도 좀 여지를 줬냐면 일단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하고 얘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진짜 얘기를 하면 또 그게 시장의 상승 재료가 돼서 나스닥이 추후에 18,000을 메꾸더라도 고점을 더 올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말에 뭔가 미중 협상에 대한 추가적인 뭔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시장은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 얘기가 없네. 야, 그러면 예전에 그 2018년도 때 그 미중 갈등 때도 막 6개월, 7개월 걸려가지고 협상했는데 이번에도 또 그만큼 걸리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우려가 시장에 깔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이 자리를 절대 못 뚫는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자리를 못 뚫었을 때는 일단은 2,550포인트 정도까지는 거의 그냥 무조건 빠질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60일선까지만 빠져도 시장지수가 2.6%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은 뭐 대부분 시장지수의 영향을 받아요. 뭐 여러분들이 뭐 뉴스 보고 당일날 뭐 돈 쏠리는 것 들어가서 단타 친다? 뭐 이렇게 실시간 변동성을 노리면서 매매하는 분들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종목을 사놓고 스윙 관점으로 접근한다거나 기술주 중심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시장지수의 8, 90%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코스피가 이 자리 돌파 못하고 밀리면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은 한 5% 정도는 하락하겠구나라고 미리 지금 생각을 해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기회라고 생각해서 과비중을 절대 못 담을 거예요. 왜냐면 5% 정도 더 빠질 수 있다고? 그러면 5% 빠지는 걸 기다리자. 혹은 그러면 근데 안 빠질 수도 있잖아. 안 빠지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지금 조금 사고 코스피가 한 2,550까지 빠질 수 있다고? 그럼 여기 오면 더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잡고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매매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절대 고점 돌파 못해요. 이런 건 아니지만 앞서 말했듯이 나스닥 같은 경우가 과매수권에 들어가는 상태이고 거기다가 저항에 막혀 있고 아래에 주봉갭 자리까지 좀 크게 존재를 하는 만큼 다음 주에 나스닥이 좀 조정이 좀 세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일단 2,550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고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은 한 개별 종목들은 보통 마이너스 5% 정도 빠진다 생각하고 지금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지금 자리를 생각해 보면 따지고 보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사실 이때 갑자기 원래라면 이때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뭔가 예상치 못한 이슈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을 텐데 이 당시에 예상치 못한 이슈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밀린 거거든요. 상호 관세, 말도 안 되는 과세율. 이것 때문에 시장이 순간적으로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하면서 투매가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오는 순간 과거 박스권을 회복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한 번에 고점을 돌파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좀 더 이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올 상반 5월, 6월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추가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 6월까지도 동결일 가능성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온 만큼 그 이후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기 전까지는 시장 지수가 이렇게 박스권을 그릴 수도 있다라는 건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내가 무조건 앞으로 시장 좋을 거야 라고 막 엄청 많이 샀어요. 근데 아까 2,550 한 요 정도까지만 2,550에서 한 이 정도까지만 빠져준다면 다행인데 박스권 중단까지만 빠지면 다행인데 박스권 만약에 하단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지금부터 121선까지니까 아래로 한 5% 가까이 빠져야 되거든요. 시장지수가. 그럼 시장지수 5% 빠지면 여러분들 종목들은 7%에서 10%가 빠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왠지 지금 시장 분위기 좋은 것 같은데 추매 좀 해볼까? 적금 깨갖고 돈 좀 더 넣어야 되나? 어떻게 뭐 월급 받은 거 더 때려 넣어서 추매해서 평단을 낮춰야 되나? 지금 시장 분위기 좋던데 이런 생각해가지고 섣부르게 돈을 썼는데 돌파 못하고 뭐 여기까지만 밀려도 아플 거고 만약에 정말 여기까지 밀린다? 그러면 여기서 추매해가지고 여기까지 밀리면은 손실이 엄청 커지겠죠. 그 상태에서 다시 박스권 상단이 온다 한들 여기서 5만 원이었던 종목이 여기까지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뭐 3만 5천 원까지 떨어졌다 치죠. 그리고 다시 시장 지수가 여기까지 오는데 원래 5만 원이었던 종목이 시장 지수 여기 왔다고 5만 원까지 안 올라가요. 그게 되게 주식에서 기분 나쁜 거죠. 시장 지수가 이렇게 횡보만 하더라도 내 종목은 계속 떨어져요. 손실이 뭐 늘었다가 줄었다가만 반복할 뿐 내 평단이 안 온다는 거죠. 지수를 완벽하게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섣부르게 돈을 쓰는 건 되게 위험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는
일단은 기술주 중심으로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정치 테마 같은 경우는 어떨 때 매매를 하냐. 만약에 근데 지금 정치 테마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술주가 강하죠? 그럼 정치 테마는 힘이 빠져요. 반대로 기술주가 약해서 시장 지수가 빠지면 정치 테마는 힘이 좋습니다. 이렇게 둘은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정치 테마를 담는다는 건 다음 주에 시장이 한번 눌릴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정치 테마를 담는 거지 그냥 단순히 정치 테마 오늘 좀 움직이던데? 자, 최근에 정치 테마들을 보면은 뭐 교육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강한 이슈도 아닌데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시장이 조정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치 테마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정치 테마 움직인다고 정치 테마 다시 가나? 뭐 대선 토론도 있으니까 정치 테마 다시 가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여기를 한 번에 돌파 못하고 밀리면 결국 기술주 중심으로 밀릴 거고 기술주들이 밀리면 결국 시장의 돈들은 투심이 쏠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시장 지수가 빠져도 정치 테마는 괜찮잖아. 이러면서 그쪽으로 간다던가 아니면 최근에 좀 낙폭을 보였던 해운이라던가 방산, 실적 관련주들 있죠. 그런 쪽으로 돈이 간다. 그러니까 이 시소탄다라는 느낌으로 아시면 돼요. 앞으로 시장이 2550포인트까지 빠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치 테마의 일부 비중을 좀 담아놓고 이렇게 매매에 리스크 해지 종목을 넣어놓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매는 그러니까 메인 매매는 기술주 중심으로 하는 게 맞아요. 어차피 이게 박스권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박스권 상단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박스권 하단부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주 중심, 뭐 반도체, 그리고 지금 최근에 로봇들 움직임 좋았죠. 이 로봇 안에서 연결될 만한 게 또 자율주행 쪽이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연결될 만한 게 전력 설비, 데이터 센터 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표적인 기술주를 딱 기준을 잡고 중소형 기술주 중심으로 메인 전략은 잡되 지금 신규 진입이나 추매를 하더라도 그냥 그 종목 차트만 보고 그냥 빡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지만 시장 지수 2550까지도 빠질 수 있고 심하면 박스권 하단 2500까지도 갈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신규 진입하거나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이 종목이 2550까지도 빠질 수 있고 심하면 2500까지도 빠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매매를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한 2550 정도까지는 눌림 한번 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눌림을 줄 때 그럼 내가 다 기술주만 사버리면 눌림 줄 때 머릿속으로는 알죠. 기술주들 빠질 거 알고 있었어. 그래, 그때 체스가 2550까지 빠진다고 했어. 마음은 알지만 그래도 정작 빠졌을 때 먹을 거 없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빠질 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도 계좌에 어느 정도 담아놓으면 좋은데 그게 정치 테마 주들. 정치 테마 안에서 지금 아직 안 움직인 것들 순환매 돌 수 있으니까 낙폭 큰 정치 테마주들 좀 이제 뒷부분에 알려드리긴 할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이제 뭐 조정이 나올 가능성만 얘기를 했지만 조정이 안 나오고 정말 이 자리를 돌파하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 자리를 돌파하는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엔 코스피 2750까지는 별 문제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조정이 와도 굉장히 적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 포인트를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느냐? 왠지 얘 돌파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이거를 결정지는 거. 자, 왠지 이번에 돌파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이걸 결정지는 건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제가 57,000원을 되게 중요하게 말을 했어요. 이 위로 올라와야 된다고. 최근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3거래일 연속 음봉이에요. 갈수록 매수세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장이 진행될수록 매도세가 더 커졌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지금 삼성전자의 투자 심리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고 삼성전자가 주봉상 480선 이 자리를 안착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종가가 주봉상 480선 위다. 그러면 다음 주에 잘하면 박스권 상단 돌파하겠다. 시장지수 더 위로도 갈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일 삼성전자가 주봉상 481선 또 아래에 있다. 그러면 코스피는 한 2550, 60 그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수익권인 종목이 있으면 조금 더 비중을 줄여놓고 아래에서 그거 다시 잡아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투자 전략을 큰 틀로 먼저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 뉴스를 보고 종목을 찾으시든 뭐 차트를 보고 종목을 찾으시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많은 투자자들이 나무는 봐요. 막 앞에 나무 앞에 서가지고 와, 이 나무 진짜 좋아 보이는데 하면서 막 왔다리 갔다리 구경하던데 숲을 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숲이 다 타고 있는데 숲에서 산불이 나고 있는데 나무 앞에서 이 나무 좋아 보인다고 그냥 냅다 그 나무 막 산다고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시장에 대한 거 항상 미리 좀 인지를 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진짜 장이 좋든가
장이 안 좋든가 항상 여러분들이 기간 수익 쌓는 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실제로 저희 가족방 회원분들도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수익 쌓아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더 잘 되실 겁니다.